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인 남학생이 45도 사막에서 보여준 충격적인 행동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죽어가는 미국인 여학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구조 영상이 공개된 후 전 세계 네티즌들은 감동의 눈물을 쏟아냈고 각종 해외 언론과 SNS에서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할리우드에서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영화화 제안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한국 남학생은 45도 지옥 같은 사막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킨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전 세계를 울린 기적의 사랑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45도 불타는 사막,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지옥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선택이 두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땅에서 전 세계가 울었던 기적 같은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2024년 7월 미국 아리조나 한여름 폭염주의보, 기상청은 연일 경고했다. 150년 만에 최악의 폭염, 야외 활동 절대 금지. 하지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실례지만 사막 사진 자료 찾고 계시죠? 소피아가 책들 사이에서 헤매고 있을 때였다. 옆 테이블에 한국인 남학생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저도 사막 연구하는 대학원생이에요. 환경공학과 민호라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운명. 커피 한 잔이 사랑으로, 사랑이 이 끔찍한 시련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정말 환상적이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UCLA 사진학과 3년차 소피아는 카메라를 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에셀 애덤스의 사막 사진에 매료되어 꿈꿔온 순간이었다. 지평선까지 펼쳐진 붉은 사막,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사과로 선인장들, 그리고 신이 그린 듯한 붉은 절벽들. 이 사진으로 졸업 전시회 대상 받을 거예요. 조심해, 소피아. 여기는 정말 위험한 곳이야. 장난이 아니야. 애리조나 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사과정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3년간 이곳에서 살며 사막 생태계를 연구하면서 사막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만 15명이 목숨을 잃었어. 모두 당신처럼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었어. 입구에 거대한 빨간 경고판이 무시무시하게 서 있었다. 위험 오전 10시 이후 트레킹 절대 금지. 극한 폭염 지역 매년 평균 15명 사망. 체온 41도 도달 시 뇌사 위험. 충분한 물 1인당 최소 4리터과 위성전화 필수. 구조 불가능 지역 다수 존재. 밑에는 작년 희생자들의 사진까지 붙어 있었다. 젊은 대학생들, 신혼부부, 가족들. 우리 정말 잠깐만 찍고 바로 나가자. 분 절대 넘기면 안 돼. 하지만 예술혼에 불타는 소피아였다. 완벽한 앵글을 찾기 위해 조금만 더를 반복했다. 민호도 그녀의 열정에 이끌려 점점 깊숙이 따라갔다. 사랑은 때로 눈을 멀게 한다. 이상한데? 아까 왔던 길이 안 보여. 1시간 후 주변을 둘러봐도 똑같은 사막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외계 행성에 떨어진 것 같았다. GPS도 안 잡히고 휴대폰도 권역 외.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0년 사막 연구 경험으로도 이건 심각했다. 태양은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모래에서 뜨거운 공기가 파도처럼 올라온다. 온도계가 있다면 이미 43도를 넘어서고 있었을 것이다. 공기 자체가 용광로였다. 으악! 갑작스러운 비명과 함께 소피아가 앞으로 쓰러졌다. 카메라가 모래 위로 떨어지며 금속성 소리를 냈다. 소피아! 소피아! 민호가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의 피부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체온 39도, 혈압 16만 100, 의식 흐림. 사막의 폭염은 단 30분만 해도 생명을 앗아갑니다. 체온이 41도를 넘으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43도에서는 모든 장기가 정지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민호는 급히 배낭을 뒤졌다. 물 2리터와 에너지바 3개, 선크림 한 통이 전부였다. 미친. 이걸로 어떻게? 원래 3시간 가벼운 트레킹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절망적으로 소피아는 고열과 탈수로 혼미 상태. 물 좀. 모기. 그녀의 입술은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고 피부는 뜨겁고 건조했다. 땀이 거의 나지 않는 것은 탈수가 심각한 단계라는 위험 신호였다. 엄마. 차가운 물. 아이스크림. 헛소리까지 시작됐다. 민호는 그녀를 업고 그늘을 찾아 필사의 행군. 52kg의 소피아를 업는 것만으로도 이 폭염에서는 자살행위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단 그늘만.
그늘만 찾으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이었다. 모래는 발바닥을 태워버릴 듯 뜨거웠고 공기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민호의 셔츠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었다. 태양이 정점에 달했다. 온도 47도, 습도 5%. 모래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파도처럼 춤췄다. 멀리 보이는 것들이 모두 신기루였다. 물이 있는 것 같았지만 다가가면 사라졌다. 신기루까지. 이건 정말 아무리 걸어도 사막의 풍경은 끝없이 반복됐다. 똑같은 선인장, 똑같은 바위, 똑같은 모래 언덕. 우리 빙빙 돌고 있는 거 아냐?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 나침반도 태양열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민호, 나 때문에 미안해. 나 내려놓고 가. 너라도 살아야지. 소피아가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절대 안 돼. 이 시간에 지옥 행군 끝에 겨우 바위 그늘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였지만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이었다. 민호는 소피아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체온을 낮춰야 해. 젖은 옷으로 열시키고 민호는 자신의 셔츠를 벗어 소중한 물에 적셨다. 소피아의 이마, 목, 손목, 발목에 올려놓았다.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였다. 호흡 안정시키고 다리를 높이 올려서 혈액순환. 대학원에서 배운 응급의학 지식을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하지만 물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시간도 적이었다. 사막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벌레 소리도 없었다. 오직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박동만이 정막을 깨트릴 뿐이었다. 이 정적이 더욱 무서웠다.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증거였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이 사람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발 살려만 주세요. 내가 끝까지 그녀를 지킬게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사람은 절대 잃을 수 없어요. 적은 맹수도 독충도 아니었다. 바로 47도의 폭염과 끝없는 사막,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물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생존 확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오후 3시 소피아의 상태 급격히 악화. 체온 4.5도, 의식 레벨 급격히 저하. 민호야,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고 싶어. 헛소리가 심해졌다. 때로는 어릴 적 추억을 말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운동회. 엄마가 김밥 싸줬는데 정말 맛있었어. 민호는 남은 물을 확인했다. 절망적인 1리터. 두 사람이 마시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이었다. 의학적으로 이 온도에서 성인은 시간당 최소 500ml가 필요했다. 1리터로는 2시간도 못 버틴다. 민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물병을 소피아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물 마셔. 조금씩 천천히. 너무 급하게 마시면 토할 수 있어. 너도 마셔야지. 내가 쓰러지면 우리 둘 다 죽어. 소피아가 간신히 말했다. 고통 속에서도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 버틸 수 있어. 너부터 마셔. 거짓말이었다. 민호의 목도 타들어가고 있었고 심한 두통이 시작되었으며 시야가 가끔 흐려졌다. 자신도 탈수 2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 꼭 살아야 해. 카메라는 그의 손에 잡힌 마지막 물병을 클로즈업. 소피아의 마른 입술에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 마지막 물방울까지 아껴가며 마치 생명의 성수를 나누어 주듯이. 민호의 손이 떨렸다.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었다. 민호는 자신의 목마름과 공포를 숨기고 오직 그녀만 지킨다. 자신은 뜨거운 모래 위에서 햇볕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소피아에게는 그늘을 양보했다. 그의 등과 어깨가 따갑게 타들어갔다. 우리 꼭 여기서 나갈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약속해. 소피아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작은 힘이 민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이었다. 그 순간 민호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 사람을 목숨보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3개월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도서관에서의 첫 만남, 함께 마신 수없이 많은 커피, 석양을 보며 나눈 대화들, 손을 잡고 걸었던 캠퍼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다. 사막의 밤이 찾아왔다. 낮의 지옥 같은 더위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기온이 무서운 속도로 떨어졌다. 25도 온도차는 그들의 지친 몸의 새로운 시련이었다. 민호는 그녀를 품에 안고 떨며 생존 투쟁. 추워. 너무 추워. 소피아가 덜덜 떨었다. 체온 조절 능력을 완전히 잃은 그녀에게는 치명적이었다. 민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의 체온이 그녀의 생명줄이었다. 사막의 낮은 불지옥, 밤은 얼음 지옥이었습니다. 극한의 온도차가 이미 지친 몸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작은 바위 틈에 몸을 기대고 서로를 껴안았다. 민호의 심장 박동이 소피아의 등에 전해졌고 그녀는 그 리듬에서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관이었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별똥별이 가끔 흘러갔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밤하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절망의 상징이었다. 별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였다.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야. 소피아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간헐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깨었다를 반복했다. 민호는 그녀가 잠든 것인지 혼수 상태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극도의 공포가 엄습했다. 소피아, 소피아야, 제발 대답해줘. 그가 간절히 부르자 소피아가 천천히 눈을 떴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응,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민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순간 민호는 낮게 속삭인다. 살아나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말 중요한 말이. 하지만 제발 버텨줘. 포기하면 안 돼. 소피아가 그를 올려다봤다.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뭔데? 지금 말해줘. 혹시. 아니야. 우리 꼭 여기서 나가자. 그때 제대로 말할게. 약속해. 끝까지 버티자. 소피아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민호의 손을 잡는다. 그 작은 움직임이 민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었다. 약속해줘.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응, 약속해. 둘 다 끝까지 포기 안 해. 민호는 잠들지 않고 밤새 소피아를 지켰다. 그녀의 호흡을 확인하고 맥박을 재고 체온을 유지시켰다. 새벽 4시쯤 소피아의 호흡이 더욱 약해졌다. 민호는 공포에 떨며 그녀의 가슴에 귀를 댔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고마워. 아직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번째 날이 밝았다. 민호는 거의 잠들지 못했고 소피아는 대부분 혼수 상태였다. 둘 다 극도로 탈수된 상태. 민호의 혀는 바짝 말라 혀끝이 갈라졌고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다. 눈앞이 가끔 깜깜해졌. 동이틀 무렵 민호는 절망적으로 주변을 살펴봤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멀리 산맥이 보였다. 하지만 최소 50km는 떨어져 보였다. 소피아, 일어날 수 있어?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다.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근육의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 정상 기능을 할 수 없었다. 괜찮아. 내가 업고 갈게. 조금만 더 버텨. 하지만 민호도 거의 한계였다. 입안은 사막처럼 말랐고 심한 두통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민호는 소피아를 등에 업고 산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겨우 20걸음 걷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무릎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다.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그때 민호의 눈에 뭔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소피아의 캐논 5D 카메라였다. 아침 햇살이 카메라 렌즈에 반사되어 번개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신호. 반사 신호. 민호는 마지막 희망으로 반사 신호를 보낸다. 민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구조 신호에 대한 대학원 안전교육이 떠올랐다. 사막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공통점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희망까지 붙잡고 버텨냈습니다. 플래시, 플래시, 플래시. 국제 SOS 신호. 3번 짧게, 3번 길게, 3번 짧게. 민호는 카메라 렌즈를 이용해 태양빛을 반사시켜 하늘 곳곳으로 신호를 보냈다. 팔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절대 멈추지 않았다. 민호는 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신호를 보냈다. 팔이 저려오고 눈이 아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누군가, 제발, 이 신호를 봐줘. 우리를 찾아줘. 소피아는 그의 무릎에 기대어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갔다. 민호야, 고마워. 나 때문에. 말하지 마. 힘 아껴. 드디어 하늘에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새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커지더니 기계적인 소리가 들렸다. 프로펠러 소리였다. 드론이었다. 소피아, 소피아, 드론이야. 드론이 왔어. 민호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미친 듯이 카메라로 반사광을 보냈다. 민호의 반사광이 드론 카메라에 잡힌다. 드론이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카메라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소피아도 희미하게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이야? 드론은 약 10분간 그들 주위를 맴돌며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다. 그리고 나서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구조 신호를 전달하러 간 것이었다. 멀리서 헬리콥터의 웅장한 소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커지는 소리에 민호는 확신했다. 소피야, 헬리콥터야. 진짜 헬리콥터야. 우리 구조됐어. 헬리콥터가 착륙, 구조대원들이 달려온다. 붉은색과 흰색의 애리조나 주 응급구조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로터 블레이드가 만들어내는 강한 바람이 모래를 휘날렸지만 그 바람조차 시원하게 느껴졌다. 화면 민호가 눈물을 터뜨리며 소피아의 손을 붙잡은 채 말한다. 살았어. 우리 정말 살았어.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구조대원 3명이 완전무장 의료 장비를 들고 달려왔다. 그중 한 명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닥터 존슨이었다. 환자 2명, 심한 탈수와 열사병 의심, 즉시 응급처치. 남성 환자 체온 3.2도, 여성 환자 4.1도. 닥터 존슨이 즉시 바이탈 사인을 체크했다. 혈압, 맥박, 체온, 혈당, 전해질 수치를 간이 측정했다. 탈수율 약 15%.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몇 시간 더 늦었으면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다.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 의료진은 즉시 정맥주사로 생리식 염수와 포도당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생명의 링거가 그들의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을 안정화시키는 쿨링 패드를 적용했다. 정말이야? 이게 꿈이 아니야? 응, 정말이야. 우리 살았어. 링거를 맞으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그들이 헤맸던 끝없는 사막이 보였다. 이제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구조대원들도 그들의 감동적인 장면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20년 구조 경험 중에 이런 사랑은 처음 봅니다. 소피아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자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까 하고 싶다던 말, 뭐야? 헬리콥터의 소음 속에서도 민호는 그녀의 귀에 대고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사랑해. 목숨보다 사랑해. 진심으로. 소피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도 정말 많이 사랑해. 살아있어서 이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의료진과 구조대원들이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피닉스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도착까지 20분. 뉴스 속보 폭발. CNN 브레이킹 뉴즈. 사막의 기적 한국 유학생. 뜨거운 사랑으로 미국인 생명 구하다. BBC 월드 뉴즈. 애리조나 사막의 기적 죽음의 폭염을 이겨낸 사랑 이야기. MBC 특별 생방송. 사막에서 피어난 기적의 사랑 마이너스 전 세계가 울었다.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준 최고의 커플. 현실 속 진짜 영웅. 한국에서 존경을 보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다시 살아났어요.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 일본 NHK, 독일 GDF, 프랑스 TF1까지 방송사들이 앞다퉈 보도했다. 사랑으로 죽음을 이긴 기적의 커플. 병원에서 회복 중인 소피아는 MBC 뉴스 독점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가 없었다면 전 절대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줬어요. 자신의 물을 모두 저에게 주고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도 제게는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밤에는 자신의 체온으로 저를 따뜻하게 해줬고 그 누구도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별도 인터뷰에서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게는 제 목숨보다 그녀의 생명이 더 소중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사랑이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 아끼는 것. 전 세계적 반향. 할리우드에서는 영화화 제안이 줄을 이었고 출판사들은 책 출간을 요청했다. 심지어 다큐멘터리 제작 의뢰까지 들어왔다. 두 사람의 사진과 영상이 국제뉴스 헤드라인 장식. 사막에서 구조되는 순간의 영상은 1억 회 재생을 돌파했고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꽃다발과 응원 피켓을 든 사람들로 병원 앞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1년 후 같은 사막이지만 이번에는 안전한 애리조나 전망대에서였다. 민호와 소피아가 손을 꼭 잡고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피아의 왼손 약지에는 작지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석양에 반짝이고 있었다. 1년 전 이곳에서 우리 정말 많은 걸 배웠지. 사랑이 뭔지, 희생이 뭔지, 그리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소피아가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사람을 살린 건 물 한 모금이 아니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지. 그리고 서로를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이었어.
민호가 그녀의 머리에 키스했다. 그때 내가 없었다면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 우리는 함께 살아남았고 이제 함께 평생을 살아갈 거니까. 민호와 소피아는 결혼 후 사막 사랑 안전 교육센터를 설립했다.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생존 수칙을 교육하는 비영리 기관이었다. 사막은 아름답지만 위험한 곳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민호가 교육생들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소피아가 덧붙였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예요. 지금까지 500여 명이 그들의 교육을 받았고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멀리서 젊은 커플이 그들을 알아보고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8살 정도의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저 사람들이 사막에서 살아난 커플이야?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진아.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 보여준 사람들이야.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란다. 사람을 살린 건 물 한 모금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지켜나가시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민호와 소피아는 현재 결혼하여 애리조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사막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